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만나는 끝내주는 남자의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입니다. 자, 3월 증시가 활기차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2000포인트대에 안착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대중주 중심으로 해서의 시세가 굉장히 좋은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겠죠.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동성 자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 이머징 국가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연초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유로존의 경기 부양과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중국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이 국내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사들일 때 국내 증시가 좋았던 경우가 월등히 많고 2000포인트대에 안착함으로써 그러한 그림들이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자체까지 좋아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형 장세를 이끌고 있는 유동성과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실적에 대해서 이 시간에 통해서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증시는 뭔가 한쪽 날개로만 불안한 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두 개의 온전한 날개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유동성, 하나는 실적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꾸준히 상승 추세를 그려갈 수 있을지 이 시간 고민해봅니다. 끝내주는 전략 시간이고요. 금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용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증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껏 즐기셨나요?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2000포인트대 안착되었고요.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거나 아니면 이제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떠한 고비를 넘어설 때, 지수대를 넘어설 때, 항상 국내 기관의 매도하고 외국인의 매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충돌을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흐름이 지속이 되면, 즉 국내 기관은 계속 팔고 외국인은 계속 산다라고 봤을 때 거의 국내 기관이 100점 100패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지수가 조금이나마 더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국내 기관이 100기를 들고 외국인이 승리를 거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한 주의 주가 움직임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종목별로. 좀 지난주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었고 다음 주 만기에 대한 약간의 부담도 있었고,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개를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유동성, 실적. 하나씩 좀 나눠서 차례대로 짚어볼까요? 예, 일단 실적은 제가 다음 주 이후나 그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다시 좀 따로 띄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잠깐 그 첨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장이 유동성 장세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왈가왈부 많이 하는데, 글쎄요, 저는 유동성 장세가 확실하게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지난 2월달 이후에 증권업종하고 건설업종군들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한 저점 대비 30% 정도가 올랐고 종목별로는 한 60%씩 오른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술적 반등의 차원은 이미 확실하게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지난해 안 좋았던 정유라든가 화학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도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유동성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엔 국내 증시에 어떤 외국인들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보실 그림이 그 아시아 쪽으로의 그 주식형 펀드 쪽의 자금 유입 동향을 잠깐 보시면, 그림은 그 전 세계 동향은 아니고요. 이거는 유로존에 있는 자금 자체가 아시아권역에 최근에 그 매수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재팬 레지온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총칭으로 보면은 아시아 지역, 즉 동아시아 지역을 총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보이시는 부분이 매수 금액의 증가 수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올해 들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연초보다는 연말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뭐 2월 달 이후, 이제 1월 말부터 2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보면 오늘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순수하게 국내 주식을 한 5,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스위스계 자금이 한 5,800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 대부분은 아니고 물론 이제 외국인들하고 다 일관되게 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미주 지역은 좀 탄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순매수로 봤을 때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로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이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매수 우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번 이제 그 2014년도 이제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 우위를 기록하다가 국내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반전되고 있는 것을 오른쪽 동그라미를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로존이 이제 이번 달부터 국채 매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 자금 자체가 어디로 가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유로존 지역에 있는 주식시장에 제일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가는 게 해외 증시, 특히나 이제 이머징 쪽을 포함한 아시아를 포함한 이머징 증시 쪽으로 두 번째로 좀 많이 오고 그래도 갈 데가 없는 돈들은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는 이제 유로존 지역 내에서 좀 이자율이 좀 높은 위험 상품이지만 이자율이 높은 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뭐 유럽 쪽 지역 쪽에서의 어떤 자금 흐름 자체가 뭐 유럽 지역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아시아 이머징 국가를 포함한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들 쪽으로 자금 이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수급은 네. 투신 쪽 보면 이제 사실 개인 펀드로 좀 크잖아요, 그쪽 비중이. 근데 개인들은 도대체 왜 돈 안 집어넣을까요? 근데 사실 이번 주에 매도가 된 게 여태까지 나타났었던 어떤 투신권의 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단이라고 하는 이제 금융투자 쪽의 투자 주체가 많이 팔았는데 사실 저도 그거를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럼 다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증권사는 그렇다 치고요. 그 개인들은 2,000선 넘어가면 좀 돈 좀 들어올까요? 진짜로 돈이 없어서 주식을 안 하시는 걸까요? 전 확실하게 넘어서면 들어올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2,100 가고 막 이래야 따라 들어올까요? 항상 이제 그랬듯이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도 항상 그랬었고 당시에 이제 뭐 이제 2000을 넘어서고 했을 때 막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서 막판에 피날레를 거의 개인들이 다 주도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2000포인트대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뒷북을 치러 개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고 그전에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대부분 다 끌어올려놨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주가가 2010년도 후반까지 한 2, 3년간 굉장히 좋았잖아요. 물론 급락했다가 올라온 거지만. 근데 2011년도 이후에 지금 4년째 한 1800에서 2000포인트대에 좀 딱 갇혀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2000포인트대면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하자라고 하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땐 뭐 물량 소화 과정이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 좀 큰 그림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뭐 직전 분기보다는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워낙에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이 좀 크잖아요. 그쪽은 증권사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은행주들이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좀 되려면 그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 실적 이제 전체 실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4분기에 국내 시장이 안 좋을 때가 한 1,800대 중반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당시에 이제 실적이 부진했다고 언급이 되고 있던 뭐 정유화학 그다음에 나머지 산업재 섹터들이 주가가 대거 내려앉고 그나마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몇몇 IT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 정도만 버티는 수준이었는데 전체 총 분기 영업이익 1년 영업이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조대 후반 중반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에 올해 이 그림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70조대 중반 정도면 전체 매출액 대비 이익률로 한 6% 정도 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제 최저점이었다라고 이제 국내 경기 사이클상으로도 그렇고 최저를 찍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IT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저는 이쪽을 보는 건 지금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난 뭐 2013년도 같이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대가 다시 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자동차가 갑자기 뭐 서프라이즈적으로 내놓을 것 같지도 않고 은행은 사실 어느 정도 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희망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턴어라운드에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지난해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쪽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올해는 뭐 저는 한 7%대에서 8% 초반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80조대 훨씬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면은 올해 연초에 지금 1분기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이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고, 네, 이번 주에 SK 이노베이션도 그 언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도 지난주에 한번 나왔고. 그렇다면은 결국엔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유화학 이런 쪽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실적이 좋아진다. 아마도 저유가로 인한 자본 비용 감소에 대한 효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파이가 저는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으로 인한 장세라고 딱 명명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궁극적으로 차후에는 결국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아지는 실적으로 인한 시장의 어떤 실적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배제를 하고 봐야 되는 것이 IT 대형주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은행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은 추세 대응보다는 그냥 시장의 어떤 국면마다 좀 트레이딩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그 지수의 그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어도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1, 2, 3월 달 보여준 것처럼 업종별로는 막 한 50%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개인적으로 말씀. 올해 상반기 중에 2,200선 정도까지는 보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200까지는 보시고 업종도 그러면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재군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IT가 만약에 가게 되면은 뭐 주인공은 단 한 종목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더 이상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냥 자리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돌릴지는 모르겠고 대신 이제 어떤 뭐 2,100을 가고 2,200을 간다라고 봤을 때 이전에 2년 전처럼 삼성전자 혼자 독주는 아닐 것이고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뭐 유동성과 함께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는 업종군들이 제가 거의 주력을 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200까지 가게 되면 코스닥은 그동안에 소외가 될까요? 아니면 같이 갈까요? 뭐 조금 같이 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방으로는 이제 600선이 확실히 안착이 됐기 때문에 뭐 대략 이제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선 긋고 줄 긋고 하면은 한 700까지는 보입니다. 700 정도까지. 예, 700까지는 보이는데 사실 제가 코스닥을 이제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띄엄띄엄 보고는 있습니다만 뭐 좋은 이제 성장성이 높기는 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은 쪽을 자꾸 공략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열은 다 좋다고 하는 이제 게임 업종은 저는 사실 좀 배제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예 빼놓고 다른 업종군들을 좀 보고 있는데 간략하게 왜 빼고 보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너무 다들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역발상.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 네. 뭐 다시 또 급락을 하게 되면 뭐 또 단기 매매를 하고 하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른쪽보다는 좀 덜 오른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일단 2000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루, 조금 며칠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2013까지 지금 와서 종가를 찍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00 시대라고 감히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증권주 잠깐 좀 점검을 해보면 일단 증권주가 사실은 이제 시황 산업이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그래도 이제 브로커 수익이 줄었어도 결국에 거래 실리고 하면 이제 좋아지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자기 자본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특히 뭐 대형사들은 자기 돈 잘 굴리면 거기서 이익도 상당할 거고요. 주식으로도요. 증권주는 좀 랠리가 같이 아까 2200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증권주도 상당히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같이 간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되는 업종을 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증권하고 건설업종이라고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쪽이 유동성도 그렇습니다만 실적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요지가 큽니다. 키움증권이 이번 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이제 자문사 회의에서 이미 한 번 정도 이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코스닥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에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화랑이었고 올해 상반기 1, 2월 때도 그랬고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이 좀 있었다. 이제 키움 쪽이 이제 특히나 그렇고 다른 증권사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을 거라 좀 오늘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증권주들이 뭐 지금 뭐 분기 배당 시즌도 다가왔고 시장 자체도 2,000포인트대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이고 지난해에 업종 자체의 그 구조적이 굉장히 소위 얘기해서 아주 빡시게 진행이 됐잖아요. 통폐합도 많이 하고 거기서 살아남았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 증권주는 한 종목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예. 전 요즘에 증권주 볼 때 좀 눈에 띄는 게 유안타 증권은 이 증권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키움증권은 또 핀테크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또 대형사들은 대형사 나름의 또 원래 업계 내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간다 쳤을 때 교보증권이 요즘에 증권주 움직일 때 가장 탄력이 좋더라고요. 저 PBR 뭐 이런 네, 건가요? 뭐 자산이 그런 거 아닌가요? 많다, 뭐 그 부지 있는데 땅값이 비싸다, 뭐 그 어떤 재료 때문일까요? 글쎄요, 뭐 오늘 다른 이제 그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쪽은 저는 대우증권이었고, 근데 교보증권이 약 8% 정도 오르긴 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무게면에서 가벼운 증권사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인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예전에 있었던 이제 KRX 상장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연결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거기에 대한 비중이 있는 쪽이 좀 강세를 기록할 거라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로커리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수익성 개선 속도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중주 격에 있는 증권사보다는 부분별로 좀 특화되어 있는 쪽이 조금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증권주 가운데 제일 많이 올랐대요, 교보증권이.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또 태양광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번 주 초반에 좀 잠깐 움직이나 싶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말에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유명한 투자자 중에 제가 약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이라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몇 가지 이제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인이 제 기억에는 지난 3년간 업황 자체가 최악의 불황이었을 것. 오히려 역으로요? 예, 역으로. 네. 다 역입니다. 나머지 한 3-4가지가 더 있는데 다 역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내지는 2년 정도 사서 묻어놓을 거라면은 이제 그러한 요인들에 맞는 종목을 골라라인데 OCI를 비롯한 태양광 업체가 아마도 거기에 좀 부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OCI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른 업종이라든가 종목군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바닥에서 조금 오를 때는 이제 그냥 낙폭과대니까 지난해까지 많이 쉬었으니까라고 하다가 한 번, 두 번에서 한 월간 단위로 한 20% 정도 딱 오르고 나면 뭔가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OCI가 아마도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갖다 붙이기는 좋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업체들이고 뭐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양회를 통해서도 환경 관련 대책이 많이 나왔고 중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만 해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몇 %는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뭐 얘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적은 지난 4분기는 뭐 그럭저럭 예상치에 잘 부합하는 2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올해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은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한 1, 2주간의 상간에 주가가 한 거의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간의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당분간은 우상향 추세는 저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예전에 그 뭐라 그랬죠? 3공장인가요? 4공장 4공장에서 다시 이었나? 그거 증설 안 한다고 했다가 언제든지 좀 좋아지면 할 거야라는 식으로 약간 흘려놨잖아요. 이게 좋아지면 또 갑자기 또 공장 증설하는 얘기 안 나올까?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증설하게 되면 약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아직까지는 좀 생각하기 염두에 두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장은 제가 볼 때 태양광은 뭐 만약에 턴어라운드 업종이다.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당장에 다가오는 1분기가 중요하지 한 하반기경에 있어서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국은
가능성이 좀 있을까? 걔네는 뭐 하려면 그쪽은 좀 많이 그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 100% 증설을. 말을 믿기는 좀 힘들 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태양광 설비 증설이라고 하는 게 지난 한 해 내내 나왔던 얘기고, 조금 이제 독하게 말씀드리면 OCI를 계속 추천을 했던 모 증권사의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증설 다 이슈를 죽었나요? 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증설할 거다. 한다고 했다. 할 거다. 1년 내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앉았잖아요. 뭐 이렇게 본다라면은 중국에서 나왔던 얘기를 100% 믿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들 좀 점검해 봤고요. 다음 주 초반 장세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간에서는 이제 뭐 한 2020선 초반이면 단기로는 뭐 꼭지다 이런 부분도 갖고 계신, 그러니까 그런 견해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코스닥은 특별하게 뭐 아까 700선이라고 그러셨죠? 그건 아주 길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코스닥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가를 달리고 있으니까 앞에 뭐가 없잖아요. 걔네가. 그래서 네. 거기는 특별하게 누가 뭐 얼마가 목표치라고 제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코스닥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이제 뭐 일봉 말고 주봉, 월봉 지어놓고 이제 선 몇 개 그으면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700이라 거고 뭐 그것을 지금 어떻게 그것을 때? 예 월봉상의 어떤 약간의 그 예. 상승폭, 하락폭 조정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대략 뭐 한번 그어 보시면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근데 수익이라고 해서 완전히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600포인트대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지수대가 발생을 한 상황이라면은 거기서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매물이 없잖아요. 지금 특별하게 망가질 수 있을 만한 업종군이 무엇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또 이렇게 잘안 딱히 보이시죠? 없어요. 네, 네, 그렇게 네, 봤을 때 이제 뭐 추가 상승했을 때에 결국 이 정도 수익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이 2020포인트대가 이것도 완벽하게 어떤 몇 가지 기술적인 요인으로만 한 2020포인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7포인트 정도 권역인데 거기를 이제 뭐 1차 상승 권역의 목표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서 만약에 쉰다고 해도 추세가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번 달하고 지난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시장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지속적인 고가갱신. 저는 빠르면 4월 달 안에도 2200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4월 한 달 만에 오히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당초 지난 몇 년과는 다르게 산업재 섹터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빠르게 오는 것이고, 아니면은 좀 천천히 올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장세의 흐름을 뭐 보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만기는 뭐 어차피 어느 정도 매수 우위가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고 싶었던 종목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바이 앤 홀드 하시는 전략으로서 지속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큰 틀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한판 승부수 띄워볼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 저는 편입을 했던 업종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월요일 날 현대차를 좀 사들였고, 뭐 사실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봤지만 수출주가 약간의 실적에 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었는데, 요즘 점점 얼굴이 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증권과 건설업종군들은 뭐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삐끗한 조선주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의 핵심 업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주라고 해도 자동차주는 뭐 그나마 저는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안 올랐으니까 순환매에서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IT 쪽으로 갔을 때는 삼성전자와 LG 이노텍을 빼면 나머지 대형주 중에서는 뭐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쪽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나머지 경기 민감 업종군들은 여전히 관심을 지속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꾸준히 좀 지속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번 주 증시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아직까지는 좀 쌀쌀한데 이번 주말에 날씨 굉장히 풀린데요. 주말에 네. 뭐 하세요?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내일은 강연회를 가야 되고요. 네. 일요일은 좀 쉴 예정입니다. 등산 안 가시나요? 아니, 네. 한 4월 달쯤에 갈 예정입니다. 그럼 토요일까지 좀 일을 하시네요. 네. 이 시점에서 이런 강연회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좀 다루나요? 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지금 올해 연초에 정말 자기의 어떤 계좌 수익률이 좀 만족하게 올라오지 않았다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도 이렇게 좋았는데 시장 대비했을 때도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은 뭔가 투자에 대한 방법 내지는
선택이 분명히 틀렸던 거겠죠. 뭐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드리고 또한 이제 전반적인 올해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토요일까지 좀 수고해 주시고요. 일요일은 또 에너지 충전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용지표들 나옵니다. 2월 비농업부문 일자리수 증감, 2월 실업률 발표되고요. 1월 무역수지와 함께 1월 소비자 신용도 발표됩니다. 유로존에서는 4분기 GDP 나옵니다. 이번 일요일 중국 쪽에서 주요 경제지표 있습니다. 2월 무역수지 나오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일본 쪽에 경제지표 집중돼 있는데요. 4분기 GDP, 2월 은행 대출과 경상수지 발표됩니다. 오랜만에 IPO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 NS 홈쇼핑, 그러니까 농수산 홈쇼핑이죠. 오는 27일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수요 예측 진행됩니다. 희망 공모가 20만 5천 원에서 23만 5천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L에너지, 창해에탄올, 시노펙스, 두올산업 등 4개 업체가 신준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네, 증시의 유동성 좋습니다.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